네, 최근에 테슬라가 엄청난 치킨 게임을 시작하면서 순이익을 24%나 낮추면서도 가격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모델 3와 모델 Y를 300만원, 400만원씩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순이익보다도 시장 점유율을 지금 잡겠다는 건데 그 기세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에 맞춰서 폭스바겐이나 GM, 기타 등등의 대형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전기차의 가격들을 낮추고 있는데요. 이게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들은 그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기차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들을 중국에게 점점 뺏길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세계 2위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1위는 테슬라가 너무 굳건하게 1위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경쟁 업체들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1위보다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율주행이나 주행거리를 늘리는 등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아주 세세한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전설의 스티브 잡스 아이폰 최초 공개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아이폰이 혁명적인 기기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러 방면의 사용자 경험을 급 상승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키보드를 없애고 전자식 터치 키보드를 탑재한다거나 그것도 감압식 터치 스크린이 아닌 정전식 터치 스크린으로 가볍게 터치해도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했고 멀티터치를 도입해서 사진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지도를 회전시키는 등 직관적이고 빠른 조작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홈화면에서 버튼이 잘못 눌리지 않게 슬라이드 잠금 해제 방식을 채택했고 가로나 세로로 긴 화면을 손끝으로 밀어내는 관성 UI, 그리고 이 모든 UI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활용 정점일 텐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별 목적 없이 폰을 좌우로 쓸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만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좀 더 참신한, 기존에 불편했지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윈드실드인데요. 비가 오고 나서 바로 세차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윈드실드에 물때, 먼지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시야도 많이 가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 어떻게 하면 될지,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30년 전, 훨씬 더 그 전부터도 이렇게 와이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양쪽에 있는 그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좀 더 넓은 가동 범위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스윙되는 이 본체에다가 하나를 더 연결을 시켜가지고 스윙이 될 때 위아래로 슬라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걸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고요. 이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주행 중에 모든 사각지대 없는 면을 닦으려고 하면 효율도 많이 떨어질 뿐더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비가 내린 동안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닦이면서 마지막 차를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기 전 마지막 몇 차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아주는 그런 기능만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분절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좀 더 심플하게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대학교 때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지면 아래로 누르고 위로 뽑고 하는 방식의 높이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이 방식을 쓰고 있으면 운전 중에 버튼을 계속 잡고 윈도우 높이를 계속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조절해 주면 스위치를 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윈도우가 조절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간단하게만 이게 스위치 아이디어만 냈는데 실용신안까지 등록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것들이 그 이외에 아이디어 개발, 특허 개발을 하지 않아서 뒷자리 승객이 윈도우를 높이를 조절했을 때 여기에도 이 앞쪽 스위치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내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한 특허 출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이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추가해서 디벨롭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특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거는 실용신안이었기 때문에 10년, 거의 이제 10년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현대에서 좀 과감하게 넣어준다면 사용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기존에 뭐 수십 년 전에도 이게 나왔던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 핸들이 돌아간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주차를 하거나 또는 또 잠시 정차 후에 다시 출발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특허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올드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핸들의 방향이 어느 정도로 틀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바늘로 표시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계기판이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화면을 넣고 뺐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조상의 문제도 있고 그 화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디지털화가 돼서 계기판도 전면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핸들 회전에 대한 정도, 각도 정보를 좌우 막대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디벨롭을 하자면 이 화면은 계속 띄워주는 게 아니라 주행 중에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주행 중에는 운전자 스스로가 핸들이 어느 정도 꺾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차가 돼 있거나 이제 시동을 키자마자 이 화면을 띄워준다든지 또는 시속 10km 이하의 속도에서 이런 화면을 띄워주면은 꽤 유용하게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기차에는 미션이나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클러치는 더더욱 필요가 없겠죠. 수동 방식의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필요했던 이 클러치인 건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토요타에서 얼마 전에 특허 출원을 했어요. 전기차용 수동 변속기라는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계기판에 심지어 RPM도 보여주고 주행 모드를 매뉴얼 모드 또는 EV 모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내용을 봤을 때 기사 내용처럼 운전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기어봉과 클러치를 만든 줄 알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부드럽게 출발할 때 또는 가족들이 탄 상황에서 차를 부드럽게 운전해 나가야 될 때 악셀의 감도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오프로드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클러치 같은 것도 많이 쓰는데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반클러치와 같은 기능을 썼다가 악셀을 밟으면서 그 힘 조절을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클러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클러치가 있으면 기존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듯이 지금 전기차의 회생제동을 좀 더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 기어봉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도 1단에서 2단과 같은 저단에서 주로 이제 힘 조절을 하잖아요. 오프로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용적인 면만 보면 기어봉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는 이렇게 모드 변속이 있잖아요. 기어봉 대신에 이렇게 모드 전환을 통해서 차량의 토크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토요타가 출원은 했지만 과연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기존에 이런 수동 운전의 재미를 게임으로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고, 심지어 2000년 이전에도 이렇게 실내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잖아요. 이건 완전하게 이제 일종 보통 연습까지 가능한 클러치 세세한 감도 조정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차별점, 어떤 진보성이 있을지 특허 심사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특허가 토요타의 그 독점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현대에서도 이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이런 선택권을 고객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에 따라서 클러치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편의 기능도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RPM에 따라서 사운드를 다르게 조정하는 이런 세부적인 UI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와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동차 제조 브랜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